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뭐죠? 3시간 동안 계속 이론 설명을 제가 했잖아요.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이제 구조는 우리가 디파인을 할 거고 여기 있는 오메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걸 손으로 찾을 수는 없어요. 정말 간단한 문제는 손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결국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 오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찾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많다면 뭐 직접 이렇게 코딩을 하나씩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아니면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직접 타이핑을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미리 작성된 코드를 한 실행시켜 보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오메가를 찾는 건데 이거를 트레이닝한다 또는 뭐 러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데이터에서.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데이터는 주어진 거고 이 오메가를 찾는 것이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저도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 이야기는 뭐냐면 슈퍼바이즈 러닝이라서 X랑 Y가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X가 들어가면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던 AN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Y 해시 예측이 될 거예요. 될 겁니다. 그러면 이 Y와 실제로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죠. 이거와의 로스라고 할게요. 그 차이. 제대로 학습이 됐다면 차이가 거의 없을 테고 제대로 엉터리로 학습이 되었다면 이 로스가 크겠죠. 그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뭐를? 오메가를 업데이트해서 네트워크를 다시 바꿉니다. 여기서 네트워크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네트워크의 웨이트만 바꾸는 겁니다. 구조는 우리가 프리 디파인 해주는 거예요. 뭐 레이어의 개수라든지 각 레이어의 뭐 뉴런의 개수라 이런 거는 최적화를 하는 학습을 하는 와중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단 오메가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로스라는 관점이 뭐냐면 뭐 식이 갑자기 막 복잡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 뭐냐면 데이터 포인트와 인덱스가 있는 거고 X와 Y가 있습니다. Y는 정답인 거고 X라는 인풋이 주어져 있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값이 이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그냥 로스라고 했습니다. 만약 리그레션 문제라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한 거를 뭐 m으로 개수로 나눠서 이거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방향으로 오메가들을 업데이트 해야겠죠? 됐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갑자기 뭐 이상한 식이 있는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바이너리라면 y가 있고 y 해시 있는데 이게 1이었으면 이것도 여기 이제 시그모이드니까 0과 1 사이겠지만 1에 가까웠으면 좋겠고 얘가 0이면 0에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학습을 하게 하는 겁니다. 됐죠? 이제 로스라는 것은 실제와 네트워크 인풋이 들어가서 뱉어내는 y 햇과의 차이를 최소로 하겠다.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말을 좀 이거는 스퀘어드 로스라고 하고 이거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말을 씁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식이나 이런 이런 영어에서 보면 바로 직관이 이해가시겠지만 요 부분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면 뭐 오늘 하루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은 이거가 맞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된 오브젝티브 펑션은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또는 소프트 맥스라는 키워드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일단은 그냥 저를 믿고 뭐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여기서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오브젝티브 펑션도 로스가 있고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로스가 있고 뭐 제너럴하게 크게 의미하면은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방향으로 매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는 그 이터레이션마다 오메가가 맞는 방향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예측치가 정답에 가까워지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방법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 들어는 백프로퍼게이션 제가 적어는 드릴게요. 이것을 네트워크가 오메가를 학습하고 트레이닝하는 방법론을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은 쉬운 태스크가 아닙니다. 손으로 푸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굿 뉴스는 많은 똑똑한 연구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뉴메리컬한 솔버를 개발했어요. 뭐 라이브러리 또는 모듈을. 그리고 그게 딥러닝에서는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라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데모를 할 거예요. 이제 프로세스가 이해가 가시나요? 자, 크게 보면 이거는 최적화의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잘 피팅하는 오메가를 찾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예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배웠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최소 하강법이라는 뉴메리컬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쓸 겁니다. 그걸 써서 우리가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있는 오메가들을 찾을 거예요. 그렇게 찾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딥러닝 구조에 특화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제이션 솔버가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게 텐서플로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텐서플로우를 가장 많이 이쪽 커뮤니티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문법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바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인공신경망을 학습한다는 이야기는 입력과 출력위에 데이터는 주어져 있어요. 그 관계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고 그 관계를 표현하는 함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게 함수예요. 함수의 구조는 define 하는 겁니다. 단 우리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으로 찾을 거예요.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사용자가 디자인합니다. 웨이트는 텐서플로우가 우리를 대신해서 찾아줄 거예요. 이게 매크로한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뭐 이건 엄밀한 여기 슬라이드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이를 제가 이제는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커널은 유저가 사람이 프리디파인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풋 인자 여기가 이제 피처인데 피처 엔지니어링을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기는 피처 엔지니어링조차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딥러닝은 클래시파이어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커널조차도 학습해요. 피처도 학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시면 이거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머신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인간의 지능을 따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프로그래밍을 한 게 아니라 이 오메가들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좀 제너럴한 이야기라서 넘어가고 요 예시를 하나 들고 바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한 저희 논문에 들어간 그림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뭐 이렇게 이거는 재료 관련된 인풋입니다. 인풋이에요. 그리고 뭐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막 설치했고 제일 끝에 아웃풋 레이어를 달았습니다. 달았어요? 이게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1, 2, 3, 4, 5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레이어가 뭐 100개씩 있었다고 치죠. 뭐 100개씩. 100차원이에요. 100차원인데 우리가 100차원을 그릴 수가 없으니 이 데이터를 2D로 디멘전 리덕션을 해서 차원을 낮춰서 플롯을 했습니다. 플롯을 했어요. 이건 4개의 클래스가 있는 문제입니다. 재료의 어떤 그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에 있어서 뭘 그리고 나서 4개의 클래스를 각각 서로 다른 색깔로 차원 축소를 해서 레이어, 인풋 레이어, 히든 1, 2, 3에 뿌려 보았습니다. 뭘 보여주는 증거냐 하면 레이어가 뭐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커널을 통해서 학습이 된 거고 커널을 통해서 매핑이 되는데 보시면 데이터가 섞여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끼리 모여요. 그러면 만약 마지막 히든 레이어 여기서는 이렇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이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까? 이 레이어가 다운스트림으로 뒷단으로 갈수록 데이터들이 서로 같은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들끼리 뭉쳐질 수 있게 오메가들이 학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잠깐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할 때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디폴트 브라우저에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게 떠요. 쭉 노트가. 그래서 뭐 쭉 설명이 있고 쭉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되고 내용 같은 내용이니까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뭐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뭐 들으셨겠지만 뭐 넘파이라는 거를 불러오고 뭐 플랫을 위해서 매플라립을 불러오고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하니까 텐스플로우를 가지고 오고 뭐 이거는 뭐 그림을 그릴 때 이 주피터 노트북에 그려라는 뭐 이런 커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실행을 시키려면 여기에서 런을 쓰면 이렇게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고 처음이라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셀로 가서 그러면 제가 뷰를 좀 많으니까 툴을 할게요. 쭉 가서 뭐 데이터 포인트를 100개를 하고 뭐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건 지금 의미가 없고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어떻게 어디서 미리 만들어 온 걸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데이터를 생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직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TF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모델의 시퀀셜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레이어의 덴스 레이어 그러니까 하는데 인풋의 디멘전은 2개이고 유닛이 하나이고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를 써라. 이걸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와 텐서플로우가 서로 약속한 문법이에요. 문법. 지금 요 그림이 뭐냐 하면 쭉 올라가서 저 예제를 했을 때 네트워크 모델이니까 요거죠.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가서 여기 보면 인풋이 2개. 그래서 인풋 디멘전이 2예요. 유닛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에요. 또 여기에 시그모이드 펑션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게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라고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또는 손으로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리고 디자인했지만 텐서플로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이제 이렇게 우리 유저가 네트워크를 구성했구나. 오케이. 그 다음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보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옵티마이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여기가 뭐 이렇게 이건 또 뭐 애덤이라고 이건 또 뭐냐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개선된 어드밴스드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F의 케라스의 옵티마이저의 애덤이라는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를 써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는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리고 이거는 빨간색, 파란색이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여기 또 보시면 쭉 내려가서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와서 쭉 와서 여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을 로스 펑션으로 쓴다고 했으니 여기에서 바이너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라 로스로 이렇게 디파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여기까지 하면 네트워크를 디파인한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학습, 학습 또는 러닝 또는 트레이닝 또는 오메가를 찾는 거를 이렇게 로스 펑션을 하고 이런 옵티마이저를 써라고 제가 텐서플로우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메가를 실제로 찾기 위해서는 뉴메리컬하게 이터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보면 X, Y 제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피팅하여라.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이걸 엔터를 치면 쭉 학습을 했어요. 학습 다 했습니다. 학습이 이제는 모델이 끝이 난 거예요. 요 과정이 뭐냐 하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오메가들이 다 찾아진 거예요. 뉴메리컬하게.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 우리는 오메가들을 웨이트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끝이 났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됐는지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오메가와 B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직선을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해서 뿌려보면 이렇게 직선이 그어졌습니다. 되셨죠?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라인 하나하나를 지금 이해하라고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건 지금 이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와 함께 이 플로우를 따라오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뭐 이거는 계속 저희 홈페이지 또는 아까 알려진 링크에다가 제가 계속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뭐 주말이든 아니면 나중에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손으로 해보실 때 하나하나 다 따지시고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아 이거는 직선 구하려고 했구나 끝. 아 이거는 오메가를 학습이 끝나면 오메가를 불러와서 한번 플러스를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챌린징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 문제 이제 기억나시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보면 레이어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인풋 둘, 그 다음 여기 둘,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 그 다음 여기 레이어는 하나, 여기도 사실은 여기에 dim 인풋 두 개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다음에 여기가 오는 걸 시퀀셜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레이어의 인풋 dim이 요 레이어로 봐서는 인풋이 두 개고 아웃풋이 하나인데 지금 시퀀셜하게 얘가 다음 얘와 이 레이어 오는 걸 알고 있으니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에 굳이 이걸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렇게 생겼고 역시나 같이 이걸 쓰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라. 그 다음 요 레이어로 오면 이제 학습하세요. 쭉 한 겁니다. 오메가 다 찾아졌어요. 오메가 가지고 오고 근데 직선이 이제 두 개죠. 그러니까 오메가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직선 두 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직선을 이제는 뿌려볼 텐데 직선을 두 개를 그어야 지금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자, 이 좋네요.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여기 쭉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이걸로 제가 여기 있는 걸 플랫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여기는 잠시만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여기입니다. 0에서 시그모이드가 있으니까 0에서 1, 0에서 1 됐죠? 근데 또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보시면 요거 볼게요. 이거죠. 방금 제가 학습한 거고 여기는 어제 학습한 걸 올려놓은 겁니다. 두 개가 다르죠? 두 개 다릅니다. 제가 학습할 때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달라요. 무슨 말? 그래서 그 예시가 된 겁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가고 제가 질문한 거를 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을 그어보면 여기 선이 그어졌죠? 선이 그어졌죠? 그 G 스페이스에서 그 다음 이것은 원래 스페이스에서 직선 두 개를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이걸 세 개로 하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그러려면 바꿔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지금 바로 코딩을 하기가 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세 개로 한번 해보려면 아니면 하나로 해보려면 쭉쭉쭉 올라가서 이 경우에 여기에다가 노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가. 그러면 직선이 3개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세 번째를 받고 해야 돼서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저도 자신이 없는데 뭐 한번 해보죠. 뭐 틀려도 3개로 하고 3개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습이니까 상관없고 쭉 학습했어요.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학습 그 오메가 가지고 오고 세 번째 것도 여기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를 3, 3 잠시만요.
3 바꾸고 0, 1 그러니까 여기가 뭐 2가 돼야 되는지 잘 맞나요? 레이어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직선은 오메가를 가지고 올 때 여기입니다. 어차피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턴을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2가 되고 요 직선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가 4로 그어지고 뭐 블루로 오렌지로 할까요? 이게 오렌지인지 모르겠는데 해서 쭉 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선 굵기가 너무 붉은 이거를 그냥 블루로 할게요. 자, 그러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직선 3개입니다. 하나, 둘, 3개로 분류가 됐어요. 뭐 여기 요 직선과 요 직선 안에 있으면 붉은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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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뭐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레이어별로 노드 수가 달라지면 시퀀셜을 빼고 인풋팀을 계속 넣어줘야 아니면 시퀀스를 유지한 채로 인풋팀을 레이어별로 레이어별로 노드 수가 달라지면 여기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원래는 이랬었잖아요. 근데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지금 레이어를 추가한 거예요. 방금 이렇게 하면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를 추가한 거고 이건 레이어를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2개니까 이제 그 다음은 여기는 필요 없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2개인지 알고 거기서 하나로 가는 거니까. 동일하게 써도 돌아가는. 요거는 이제 디자인하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동일하게 써도 돌아가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동일하다는 게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웨이트를 인풋팀을 동일하게 써도 잠시만요. 보죠. 그러면 저도 자 이렇게 했는데 써보죠. 이게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지금 되긴 되네요. 근데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내부에서 뭐가 문제가 있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그럼 했으니까. 얘는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얘는 지우고 얘도 가고 얘도 가고 여기는 이상은 얘를 코멘트 처리하고 직선 2개니까 코멘트 처리하고 가보면 되네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트를 찾는 학습 과정에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 레이어가 많을 때 웨이트를 찾아가는 순서가 아웃풋에 가까운 수 찾는 것인지. 이 질문은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 같으신데 그 웨이트를 찾는 방법이 백프로퍼게이션으로 했기 때문에 아웃풋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찾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제가 드리는 것처럼 자 다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요 문제 자꾸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서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문제를 풀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터는 뭐 실험을 하든 뭘 측정을 하든 가지고 옵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든지 데이터가 올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요 문제를 가지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야 돼요. 디자인합니다. 그럼 요거를 텐서플로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써줘야 돼요. 써야 되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메가를 잘 찾기 위한 트레이닝 또는 러닝을 위해서 무슨 옵티마이저를 쓰고 어떤 로스를 디파인할 건지 써줘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피팅을 통해서 데이터를 오메가를 찾습니다. 끝이에요. 끝. 제가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 원리를 뭐 설명을 하려면 끝도 없어요.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떻고 백프로퍼게이션이 어떻고 뭐 문제가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프로세스 여기 충분히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녹아서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시고 인공지능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건지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요거 보시고 또 여기 단에서 이제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네트워크 모델 디자인도 트라이 앤 에러인가요? 이게 이 질문은 정말 크리티컬한데 예, 이 질문은 워낙 중요해서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네트워크 디자인이 가장 크리티컬해요. 뭐 보시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정말 시행착오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레이어의 개수가 깊어지고 아니면 레이어의 개수가 인풋과 아웃풋의 모델을 그 함수를 하는 모델에 어떤 영향을 주고 각각의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러프한 룰 오브 썸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 5개면 어떻게 되고 6개가 정확하게 그런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정도의 센스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레이어의 개수가 5개가 최상이냐 6개가 최상이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리티컬해지는 순간이 데이터의 개수가 많지 않을 때 나의 네트워크 또는 나의 모델을 극도로 심플리파이 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해서 구조를 잘 디자인해야 돼요. 근데 데이터가 많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충 하셔도 돼요. 대충 해도 결과가 대충 잘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 자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거가 챌린징한 연구 리서치 토픽이겠죠. 오메가를 학습하는 거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해서 해줘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모델의 스트럭처도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오토 ML이라고 해요. 모델의 구조까지. 네. 지금 그것은 연구가 액티브하게 되고 있는 분야이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또 여기 좀 답변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써서 연구를 한다. 그럼 실제로 뭔가 하나의 네트워크는 결정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직접 막 이렇게 코딩을 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봐요. 왜 어떠한 연유에서 이 네트워크로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느냐. 그럼 뭐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에서 네트워크의 개수를 늘렸고 뭐 이렇게 쭉 그거를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해보면 감이 온대요. 정말 이게 좀 이 답변이 참 어리석은 답변을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감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그걸 경험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해보고 레이어도 키워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뉴런의 개수도 좀 키워보시고 그러면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것저것 해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여기는 데이터 사이언스 다시
또 다르게 좀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인공지능은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수학이 아니,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코딩을 하고 그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통해서 이것저것 넣고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방향을 수정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옵티멀한 스트럭처가 뭘지를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오고 뭐라도 디자인을 하세요. 설령 그게 틀렸다더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를 코딩을 하시고 네트워크를 돌려서 학습하고 결과를 보세요. 결과가 좋으면 오케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럼 네트워크의 구조를 바꿔야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디자인하면 괜찮다고 예, 좋습니다. 예. 뭐 좀 더 나아가서 뭐 저는 다루지 않겠지만 오버피팅을 인공신경막, 네트워크, 딥러닝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연구가 당연히 되고 있겠죠. 가장 펀더멘탈하게는 데이터 개수가 무조건 많은 게 제일 좋은 거고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다면 모델이 간단해야 돼요. 모델이 간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설명은 여기서는 못 드리겠지만 오버피팅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건 적어도 드랍 아웃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네트워크에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 정도는 요즘까지는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드랍 아웃 제가 써드릴게요. 예, 그렇고 재료 쪽 데이터를 다뤄서 연구를 진행해 보셨는데 데이터가 많다 적다의 기준은 대략적으로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라서 뭐 예,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데이터가 적어도 내가 학습을 해야 되는 모델 자체도 간단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데이터가 적은 게 아니죠. 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모델 자체도 아니면 그 데이터가 다뤄야 되는 피직스나 데이터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비선행정성이 강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모델도 복잡해져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의 복잡성에 비해서는 그 데이터가 많은 게 아닐 수 있죠.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서 화면을 바꿔서 39분. 예. 어, 재료랑 또 상관없는 다른 예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요거는 제가 CNN을 설명할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거 재료랑 상관없는 예시예요. 하지만 이미지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CNN을 설명할 때 이걸 사용할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 미국에서 우체국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편지 우편 번호를 쓰잖아요. 뭐 752 이렇게. 그럼 이걸 이제 사람이 13752라 읽을 텐데 이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원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뭐 믹스트 내셔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앞자를 따 보면 엠리스트 데이터셋이에요. 엠리스트 데이터셋이고 손으로 쓴 글씨가 엄청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죠. 5, 0, 4,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풋이고 이것에 해당하는 라벨이 아웃풋으로 있는 겁니다. 라벨이겠죠. 레이블이겠죠.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뭐 예를 들면 3이라는 숫자가 사이즈가 28 by 28이니까 28 by 28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픽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28, 이게 28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가 보면 우리 행렬이에요, 행렬. 매트릭스. 28 by 28의 각각의 픽셀에 있는 값들이 행렬의 엘리먼트로 저장이 되면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검은색이니까 뭐 다 0이 들어가 있다 치고 이 흰색 부분이 이렇게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3이라는 숫자를 컴퓨터에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요 문제는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28 by 28의 이미지 또는 행렬의 형태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은 이건 5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웃풋의 개수, 클래스는 몇 개죠? 0부터 9까지니까 클래스가 10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는 ANN을 배웠어요. ANN이라 그러면 무조건 노드가 한 줄로 서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풋 노드의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이게 28 by 28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세워야겠죠. 그래서 784개의 동그라미 또는 뉴런 또는 노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쭉 들어가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클래스는 0부터 9까지니까 아웃풋의 노드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0개. 이거는 기분이에요. 데이터가 주어지면 인풋의 노드의 개수와 아웃풋의 노드의 개수는 픽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히든 레이어를 몇 개, 각각의 레이어의 노드를 몇 개는 제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히든 레이어를 뭐 2개를 넣을 수도 있고 3개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일 가장 간단한 거 하나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100개를 그냥 넣겠습니다. 100개. 그럼 100개. 뭐 100개, 200개, 300개, 50개 그냥 일단은 뭐 저는 감이 없으니까 그냥 100개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를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를 인풋으로 받아서 784에 한 줄로 풀고 넣은 다음에 여기 오메가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들어간 거는 5라고 알려주고 계속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오메가를 학습하면 네트워크 학습되겠죠. 그럼 제대로 맞추는 클래시파이어가 되는지를 한번 네트워크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트닝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 돌아가서 0000000 쭉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28까지 쭉 가서 여기서 28까지 왔어요. 그럼 29는 이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부터 또 쭉 내려와서 이렇게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됐죠? 뭐 이 방법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방향으로 했어요.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렬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여기서 보고 할게요. 코드는 여기 있으니까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엠리스트라고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냐 하면 여기 값이 0에서 200 픽셀의 값이 255를 가지는데 나눠줘서 그냥 여기 값이 0에서 1을 가지게 그냥 저희가 그냥 노멀라이징을 했어요. 이건 뭐 없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28 by 28을 가지고 와서 플래트닝을 했어요. 그냥 영어로 보십시오. 뭐 지금은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개, 그 다음 10개,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이거는 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모이드랑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렐루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신경 쓰지 마. 여기 그냥 시그모이드 쓰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시그모이드보다는 렐루라는 것이 더 좋은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됐죠? 뭐 여기서는 뭐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실 때 읽어보시면 바로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어는 다양한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옵션으로 다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덤 옵티마이저를 쓰고 로스 펑션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게 있고 크로스 엔트로피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뭐 이런 걸 쓰겠다. 그리고 피팅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됐죠? 그리고 제일 끝에는 모델을 이벨리에이션해서 액큐러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죠.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네요. 쭉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쭉 가지고 왔어요. 데이터셋을 봤더니 28 by 28이죠. 그거가 1, 10, 100, 6만 개가 있는 겁니다. 인풋이. 아웃풋은 여기 끝 6만 개가 아웃풋은 0부터 9까지라고 그냥 이렇게 써여 있겠죠. 그걸 가지고 쉐입을 봤으니까 이렇게 됐고 이건 트레이닝이고 이건 테스트입니다. 제가 트레이닝 테스트에 대해서 엄밀하게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오버피팅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 때 또 따로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거의 true 레이블은 2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다시 여기를 0번째를 보면 이건 지금 그림이 여기도 바꿔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5가 라벨이 5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6만 개씩 있는 거예요. 6만 개씩. 됐죠? 하나의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한번 디자인을 해보면 여기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쭉 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지금 쭉 학습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학습을 할 때는 트레이닝 셋을 썼고 이제 학습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오메가들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랜덤하게 가지고 와서 쭉쭉쭉쭉 계산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클래스가 예측이 됐겠죠. 그것이 내가 테스트에서 가져온 true 레이블하고 매칭을 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계산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의 액큐러시를 볼 수 있겠죠. 그거를 보는 커맨드가 이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97.76% 100을 곱해야겠죠?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거는 랜덤이라는 게 있으니까 랜덤하게 어떤 테스트 이미지를 가져왔다고 보시고 쭉 보면 이게 뭘까요? 이게 9 같기도 하고 4 같기도 한데 이거를 가지고 왔고 인공지능은 이것이 9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프리딕션을 9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이 실행을 시키면 0인데 0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0인데 0. 뷰를 같이 해서 제가 계속 돌려볼게요. 여기 8, 9. 요걸 보고 0이라고도 조금 생각했죠. 보시면.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0 같기도 하잖아요. 0일 확률이 요만큼이고 9라고 그러니까 9라고가 좀 더 도미넌트하긴 하지만 2. 이건 클리어하게 2죠. 요건 7. 9. 9. 3.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재료랑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일단은 숫자긴 한데 이미지로 이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미지들이 어떻게 컴퓨터에서 인식을 하는지 행렬로 처리하는지 이거를 일단은 ANN으로 일렬로 세워서 10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